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분할부터 설명했거든요. 분할. 그래서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의 대상 토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거, 한 필지의 일부를 형질 변경 노용도가 다르게 될 때, 그래서 과소난에 집 짓는 거, 이거 설명했었죠. 이때 분할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소유권 이전 매매를 해서 필요한 경우 잘라서 팔 때, 세 번째가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한 경우, 아까 지그재그 땅, 이렇게 세 가지가 대상 토지인데, 자, 이런 이제 대상 토지가 있어서 분할한단 말이에요. 그 분할하게 됐을 때 이제 지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번은 1필지는 분할된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은 부번으로 한다. 번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정한다. 이때 너무 길잖아요. 부번. 그럼 면적은 어떻게 할 거냐? 반드시 측량을 하거든요. 측량을 해가지고 이제 분할을 했을 때 그 분할하고 난 다음에 면적 더한 거랑 분할 전에 면적은 똑같아야 돼요. 반드시. 근데 오차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때 오차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허용 범위 내에서 조금 차이가 나면은 면적에 따라 나눠서 똑같이 맞춰주는 거고, 초과가 돼버려, 많이 차이가 나버려. 그럴 때는 아예 종전의 것을 정정을 해버려. 그래서 똑같이 맞춰주고, 그래서 분할되기 전과 후는 똑같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합병으로 가서, 합병은 두 필상의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게 합병입니다. 근데 합병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요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 다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번 부여 동이 달라버리잖아요. 그럼 한 필지가 될 수 없어. 다음에 두 번째로서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 돼. 즉 땅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합병. 아니, 토지가 연접돼 있지 않다 그러면 합병 안 된다고.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두 번째 거고, 축척이 같아야 돼요.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돼 있으면 합병 못 합니다. 등기 여부도 같아야 돼. 등기된 땅과 미등기 땅은 합병 안 돼요. 공유일 때는요, 지분이 같아야 돼.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주소도 같아야 돼. 이렇게 소유자 같다라는 것의 확장입니다. 공유일 때는 사람만 같아서는 안 되고 지분까지 같아야 소유자 같은 걸로 보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병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번으로 가가지고요. 그때 그 합병 대상 토지에 어떤 등기들이 붙어 있을 때 무조건 합병이 되거나 안 되는 게 아니고 용의권만 붙어 있으면 합병이 돼요. 근데 용의권 아닌 것들이 붙어 있지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은 1필지 일부에다가 용의권은 설정할 수 있지만 담보권은 설정 못합니다. 이 말을 했는데 그거랑 관계된 말입니다. 이렇게 합병 조건이 다 갖춰져 합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합병의 필지는 항상 한 개니까 그 필지의 지번은 선순위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번번 섞여 있을 때는 번번 중에 선순위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하고 면적, 경계하고 좌표는요, 필요 없게 된 부분은 그냥 말소하면 돼. 그리고 면적 그냥 더해버리면 돼. 그래서 따로 측량도 안 하고 면적 지정 안 합니다. 이렇게. 자, 지목 변경 가가지고,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상에서 지목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상 토지는 3개인데 2개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형질 변경은 삽질이라 했어요, 그죠?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지목 변경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그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용도가 바뀌었을 때뿐만 아니고 건축물 용도가 변경됐을 때도 지목 변경 가능하다. 이런 거. 지목 변경할 때는 측량 안 한다. 그 말했고. 다음에 이제 바다가 된 토지 등록 말소 넘어갔는데, 이게 바다가 돼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지목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 말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소 대상이 됐을 때 소관청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요. 그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90일 내로 와서 말소를 해야 되는데 안 와버린다? 그럼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고 나서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한테다가 통지를 해줘요. 끝나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해놨는데 만약에 땅이 다시 살아난다. 그럼 회복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회복 등록할 때 그때 그 소유권은 원래 소유권자한테 안 가요. 이런 내용들을 봤어요. 1교시 끝났어요. 2교시. 축척 변경에 대해서 봤었는데, 축척 변경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축척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하나도 설명이 안 되죠. 그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인데 그걸로 끝내지 말고 이 지역의 특징, 이 지역의 특징은 지적도상의 경계하고 실제 담쳐놓은 것이 안 맞다. 즉 소유와 점유가 안 맞은 지역이야. 그래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소유와 점유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기준이 점유다. 현재 담쳐지고 있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지적도를 다시 그린다.
그래서 거기서 면적을 계산하기 때문에 면적의 증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면적의 증감이 생기니까 소유자 동의받고 나중에 청산한다. 이런 과정으로. 그러면 이게 대상 토지가 법에 세 가지가 써 있지만 세 번째가 필요 없고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잦은 토지 이동으로 1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나 뭐 지적 공부 정리하기 곤란할 때 뭐 이런 말이 있고 또 하나가 하나의 지분배적 안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다. 이게 두 가지가 대상 토지예요. 그리고 이 대상 토지가 있으면은 소유자 3분 이상 동의를 구하고 축척병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의사나 대도의사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고를 해. 공고하면은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내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데다가 경계점 표시 설치해줘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소유자나 점유자 설치한 경계점 표시 기준으로 측량을 해서 경계, 좌표, 면적 다 새로 정한다고. 거기다가 지번하고 지목까지 다 새로 정해집니다. 이 중에서 지금 소유자가 제일 민감한 것은 면적이야. 그래서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 청산해줘야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러니까 청산해서 나중에 돈이 남거나 모자라지 그 딱 맞으면 좋지만 남거나 모자랄 수 있거든. 그 지자체의 수입 또는 부담으로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이렇게 청산금의 지급 및 납부가 다 완료가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다라고 확정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 확정 공고일에 토지 등이 있는 걸로 봅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축척변경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축척 변경까지 토지 이동 사유를 다 봤으면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정리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게 있고 신청할 사람이 안 해버리면 직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청할 때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어요. 그 대위한단 말이지. 대위한다고 네 가지가 있거든. 그 소유자를 대신해 갖고 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대위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장들이 대위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인이나 사업시행자가 대위하고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 자,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 이 도시개발 사업 쪽에서 아까 신길 뉴타운 예를 들었던 거, 이 지역에서는요 아예 소유권자한테는 신청권 자체가 없고 사업시행자한테만 신청권이 있다. 사업시행자가 정리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소관청이 정리한다. 이렇게 이제 신청하는 걸 받고 신청할 사람 신청을 안 해버렸을 때 이제 직권을 한단 말이에요. 소관청이 직권을 하는데 이때 소관청이 직권을 할 때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2교시, 2교시 끝났어. 3교시. 그럼 이렇게 신청이나 직권을 해가지고 지적공부 정리하게 되는데 이 정리할 때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정리 내용은 토지에 표시하고 소유자야. 그럼 토지 표시를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거든.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미리 토지 이동 정리 계획을 작성을 하고 토지 표시를 정리하는 것이고 다음에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대장에서 등기부에서 먼저 소유자가 먼저 바뀌어요. 그러면 이때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되고 이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 가지고 대장 오른쪽에 소유자가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등기 완료 통지 따라고 정리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럴 때도 미리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는 것을 써서 그다음에 등록을 하는 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등기 기준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등기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 정보 자료. 이거 못 외운다 할지라도 등기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한다. 이런 말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 정리하고 통지돼서 대장의 소유자가 정리되면 끝나버려. 다른 거 없거든. 그런데 토지 표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지적공부 정리하게 되면 등기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변경등기 촉탁 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변경등기 촉탁 사유 그것들은 토지 표시가 정리됐을 때니까 토지 이동이 있을 때라고 하면 되거든. 다만 신규 등록은 토지 이동이지만 촉탁 대상이 아니다. 등기부 없으니까.
그럼 촉탁을 했으면 그에 따라 등기소가 접수를 해서 이제 등기 실행하는 거죠. 다 되고 나면 자, 등기 끝났습니다라는 사실을 소관청에다가 완료 통지해 주는 거예요. 등기 완료 통지. 그럼 소관청은 다시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등기 다 끝났다는데 라고 통지해 주고. 이런 과정.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이 등기소와 구청에서 토지 관련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거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적 측량 갔는데 지적 측량이라는 것은 이때 지적 공부에 이게 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경계점을 복원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나오는 그 성과가 경계좌표 면적인데 경계좌표 면적을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그걸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이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럼 이제 그런 종류로서 13가지가 있어요. 13가지 중에 아까 우리가 쭉쭉 봤던 것들 그 중에서 이 경계 복원 측량하고요.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가지가 이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등록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런 내용들. 그럼 그 중에 있던 것들 중에 아까 그 경계 복원 측량이라는 것은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건데 보통 분쟁 발생해서 타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것은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 등의 경계와 대비하는 거예요. 뭐 어디 얼마나 떨어져 있다, 어떤 곳에 위치한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 이런 것이고 그다음 나머지 뭐 측량 중 기초 측량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기준점 설치할 때 지적 기준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렇게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이라고 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쭉 그 이름하고 직접 연계되니까 그건 일일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3번째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잘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다음 주에 첫 1교시 지적하고 2교시부터 등기법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준비할 건 없습니다. 그냥 책 들고 학원 와서 앉아 계시면 돼. 네, 그럼 제가 다 준비해 갖고 설명하는 거지. 참 여러분 쉽게 공부하시네요. 그렇죠? 제가 다 설명해 가지고 말 혼자 다 하고 여러분들 앉아만 있으면 되잖아. 이런 쉬운 거 따뜻한 곳에서 잘 하기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